잠시 후 1시부터 이 세계의 대결로 불리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컴퓨터죠. 알파고의 세 번째 바둑 대결이 시작됩니다. 과연 영화 속에는 어떤 인공지능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최강희 영화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나 로봇이 등장한 거는 최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꽤 있어 왔죠? 그렇습니다. 딱히 인공지능이다, AI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인공지능에 가까운 로봇들이 등장한 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를테면은 1982년에 나왔던 영화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 이 영화에는 이제 레플리컨트라고 불리는 복제 인간이 인간에 대응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설정을 담아낸 영화였고요. 앞서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그 터미네이터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미래 사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제 영어로 AI라고 하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의 준말이죠. 이 표현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지난 2001년 14년 전에 개봉했던 AI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예 그냥 AI, 인공지능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화는 아주 먼 미래 사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래 배경의 영화가 그렇듯이 이 영화도 인류의 미래를 별로 그렇게 밝게 그리진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암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빙하가 녹으면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겨서 사라져버린 상태인데요. 자원이 고갈되고 또 인간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인류의 과학 문명이 인공지능 로봇을 양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이죠. 집안일을 비롯해서 정원을 가꾼다든가 다양한 오락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로봇들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감정을 지닌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할리제 오스본트라는 아역 배우가 맡았던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 데이빗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 이제 입양이 됩니다. 데이빗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 집의 부부를 마치 친아빠, 친엄마처럼 따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친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친아들이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그의 빈자리를 대신했던 데이빗이 이제 숲속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 가정 입장에서는 데이빗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하지만 데이빗은 자신이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로봇들이 인간들에게 순환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화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었는데 인간에게 이제 폐기 처분이 되면서 정말 로봇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펼치는 그런 여정이란 설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앞서 다른 영화들은 복제 인간이 인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보면 진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이 돼가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이런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들 또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그 최근작 중에 이제 2014년에 나왔던 조니 뎁이 주연한 트랜스센더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발명한 것을 넘어서 아예 인간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된다. 이런 이색적인 설정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과학자 윌이 주인공인데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어서 자각 능력까지 갖춘 트랜센더스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의 완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이 완성되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트랜센더스가 결국에 이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반과학 단체가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학자 윌이 목숨을 잃고 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윌의 연인인 에블린이라는 여자가 윌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킵니다. 컴퓨터 속으로 윌의 뇌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한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전 세계 온라인에 접속해서 세상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에블린과 동료 과학자들의 실수를 깨닫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 가공할 네트워크 통제력으로 그 슈퍼컴퓨터 트랜센더스의 영향력이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는 거죠. 그런 윌의 야심을 막아내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줄거리를 약간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영화 속 슈퍼컴퓨터의 이름이자 영화 제목인 이 트랜센던슨, 발음도 어려워요. 트랜센던슨. 어떤 뜻인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사전적인 의미는요, 그 초월,
초월, 뭔가를 뛰어넘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영화 속에서 그 윌이라는 과학자가 트랜스젠더스에 탑재되면서 네. 감정을 가지면서도 또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고 자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완벽한 독립체로서 거의 신의 영역이 아닌가요? 그렇죠. 인류를 초월해서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이 영화 트랜스젠더스는요,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아주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온라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이버 세상하고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도 약간의 그 반감, 이런 것들을 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류의 위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인류를 위한 것이 될 것이냐, 이런 뭐 나름대로 새길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우리 이제 최근에 또 많은 관심 세계 대결이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인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연거푸 2번을 이겼거든요. 그런 네네. 알파고의 그런 엄청난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왠지 지금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요즘 이런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특히나 인공지능 로봇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로봇은 어차피 인간에 의해 발명된 거죠.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 네. 이런 화두가 요즘 영화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지난해 초에 개봉했던 지금 보고 계시는 영화 엑스 마키나라는 작품입니다. 네.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칼렙이라는 유능한 프로그래머가요. 네. 어느 날 그 인공지능 분야의 천재적인 개발자인 네이든이라는 사람의 비밀 연구소에 초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네이든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이 영화 속에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 로봇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에이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로봇과 소통을 하면서 이 그녀의 인공지능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걸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 칼렙은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는 마치 감옥과도 같은 이 비밀 연구소에서 에이바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녀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인간의 특징들을 얼마만큼 구현하고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와중에 그만 에이바의 매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에이바는 칼렙의 환심을 사서 이 비밀 연구소를 탈출하려는 계획을 몰래 세우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에이바가 누군가를 속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오연승을 그냥 해버리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알아서 한 번 정도 의도적으로 져주는 겁니다. 그건 더 끔찍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요. 예. 지금 영화를 보다 갑자기 알파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좀 있으면 대국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더더욱 뭔가 좀 등골이 오싹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부러 져줄 수도 있다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화 얘기 다시 해보죠. 조금 전 그 화면 속에서 본 그 에이바 그냥 봐도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 제목 엑스 마키나는 또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엑스 마키나가 그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 프리하면은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가 신이고요, 마키나는 이제 기계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 마키나를 번역하면 뭐 기계로부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데우스가 빠져 있습니다. 의문부호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부터 인간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기계로부터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런 다양한 질문들로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의 인공지능 로봇은 어찌 보면은 인간성이 고스란히 투영된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에이바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역설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살펴본 영화들처럼 감정 그런 능력까지 지니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보면 이세돌 구단은 자신이 좀 실수를 하거나 알파고가 좀 어려운 그 수를 보였을 때 상당히 긴장도 하고 그러면서 감정의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저희가 다
볼 수 있었는데 알파고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감정 능력까지도 스스로 가질 수 있고 또 지배할 수도 있는 이런 영화들이 또 있나요? 네, 거기까지 이제 상상력이 닿고 있는 거죠. 역시 지난해 개봉했던 작품인데요. 채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등장시켰다는 점에 흥미롭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가 이 영화의 배경인데요. 여기에서는 매일 300건이 넘는 범죄가 속출할 정도로 아주 치안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찰을 대신할 로봇 경찰을 양산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디온이라는 개발자가 이 폐기된 경찰 로봇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채피라는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피는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개발 당시에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과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자의식, 그리고 지적 능력, 또 감정적 능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피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 무기 개발자가 이 채피를 제거하려고 하고요. 채피가 어쩌다가 이 범죄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치안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경찰 로봇인데 범죄 집단에 속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치안을 지켜야 한다는 프로그램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 속성, 인간적 속성, 이것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흥미로운 상황 속에서 이 채피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작품이 있었죠? 네, 가장 최근에 나왔죠. 바로 올 초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로봇 소리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여기서 소리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배우 심은경 씨가 이제 이 로봇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는데요. 이 영화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실종된 딸을 찾는 한 아버지의 애절한 사연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긴 하지만 SF라기보다는 이제 휴먼 드라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지구 상공을 도는 위성을 이제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주인공인데요. 이 로봇은 지구상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맡게 된 일종의 첩보 로봇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은 통화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지구상에서 도와달라 이런 소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성에서 이탈해서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떨어진 곳이 한반도의 서해 앞바다였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는 한 아버지와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아버지는 이 로봇이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누군가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로봇을 통해서 내 딸의 행방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로봇과 인간의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 로봇을 다시 수거해 가려는 첩보단체로 한국의 국정원이 이들을 뒤쫓게 되면서 극적인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로봇 소리에서 나오는 로봇은 앞서서 뭐 인간을 속이는 로봇이라든가 인간을 지배하려는 로봇이 아니라 인류애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약에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런 인류애를 가지는 그런 로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약간 오싹했는데 마무리가 좀 훈훈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버지와 로봇 소리가 과연 딸을 찾게 되는지는 말하시면 안 되겠죠. 직접 확인해야겠죠. 지금까지 영화 속 인공지능의 세계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